축구의 풍부한 역사 속에서 김민재만큼 독특한 경력을 가진 선수를 볼 수 있을까요? 유럽 5대 리그를 1년에 한 번씩 이동하며 스타덤을 이어나가는 김민재는 축구사에 전례 없는 선수로 그 이름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그는 K리그 출신으로서 월드클래스에 진입한 최초의 선수이자 중국 슈퍼리그 경험을 보유하면서도 월드클래스로 도약한 첫 번째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유럽의 주요 3대 리그를 1년마다 돌며 활약하는 유일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리와의 3년 계약을 플러스 2년으로 확장, 총 5년간의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만에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그의 뛰어난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높은 연봉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프리미어리그 쪽으로도 그의 발걸음이 향하게 될 것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포함한 유럽의 주요 빅클럽들은 김민재의 능력을 필요로 하며 그를 영입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7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며 독일 언론의 찬사를 받았던 김민재는 현재까지 총 9경기에 출전해 778분의 시간을 뛰었습니다. 이는 체력과 활동량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클루셉스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드 위에서 보냄을 의미합니다. 로메로에 비해 120분 더 많은 시간을 경기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다양한 역할은 그만의 특별한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무리 없이 도착한 김민재. 이번에는 인터뷰도 완벽하게 해봐라, 민재야. 지금까지의 9경기 동안 김민재는 모두 기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 초반 2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어 바이에른 뮌헨의 중심적인 수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데리흐트의 부상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휴식을 얻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A매치 휴식기 전에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꼭 필요한 선수로서 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인해 올 시즌 동안 투엘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수비수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와의 대결에서 김민재는 혼자서 170회의 패스 시도로 92%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여 총 157회의 패스를 완료했습니다. 중앙 수비수의 위치에서 이러한 패스 성공률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심지어 경기 후 김민재 자신도 이런 성적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선 미드필더로 나선 고레츠카가 기록한 패스보다 김민재가 3배 이상 패스를 성공시킨 것은 진정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파메카노가 패스 103회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그를 앞서 50개가 넘는 패스를 추가로 해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이 누구인지 확고하게 입증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 뮌헨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전체 점유율이 7-3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팀 동료들이 김민재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꾸준히 그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민재의 157회의 성공적인 패스는 팀원들이 그에게 더 많은 패스를 기대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는 김민재가 투엘 감독뿐만 아니라 뮌헨의 선수단 전체로부터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뮌헨의 전설 마테우스는 최근에 나폴리에서의 김민재와는 다르다며 아쉬워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김민재가 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폴리 시절보다 더 탁월한 157회의 패스를 완료하며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알기 위해 토트넘과 루턴타운의 경기 기록을 참조해보면 루턴타운은 자신들의 홈에서 토트넘을 대상으로 총 170번의 패스를 성공시켰을 뿐입니다. 그에 비해 김민재 하나만이 157번의 패스를 완성한 것이라 생각하면 이는 정말 믿기 어려운 성취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능력은 패스뿐만 아니라 그가 수비수로서 수행한 수비 업무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7번의 공중볼 경합에서 100%의 승률을 보이며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게다가 4번의 성공적인 가로채기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코망의 멀티골로 인한 주목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수비수가 이렇게 크게 주목받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그만의 능력과 성과로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매체 90m의 독일 버전은 바이에른 뮌헨의 3-0 승리에서 김민재의 뛰어난 활약을 치하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경기력을 높게 평가하며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높은 패스 성공률과 함께 뛰어난 볼터치와 경합 승률을 보였다. 고 전하며 이를 통해 그가 주간 베스트 XI에 포함된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독일의 유명 스포츠 매체 폭스도 김민재의 놀라운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미넨에서 가장 활발한 볼터치와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로 김민재를 지목하였고 그의 결정적인 결투에서의 승리는 관중들을 무아자이한 환호로 몰아넣었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후반 48분경 프라이부르크 선수 필립의 침투를 위한 패스에 대한 김민재의 대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필립은 김민재를 속여 돌파를 시도하였지만 김민재는 빠른 반응 속도와 뛰어난 판단력으로 상황을 잘 통제하여 상대 선수를 방어하며 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후 그는 그의 열정적인 기쁨을 관중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은 중계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프리잔슨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홈팀의 팬들은 그의 활약에 환호하며 응원하였고 프라이부르크 선수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김민재는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탁월한 수비로 상대의 돌파를 차단하였고 이로 인해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수비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축구 전문지 키 역시 그의 활약을 인정하며 그를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하였습니다. 독일의 스포츠 신문 빌트에서 김민재에게 부여한 평점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평점 체계에서는 한 점이 최고점이지만 김민재는 3점만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골을 기록한 코만과 한 골을 넣은 사네에게는 최고점인 한 점이 주어졌는데 이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합니다. 그러나 슈팅 4번 중 유효 슈팅 없이 경기를 마친 케인이 2점을 받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입니다. 케인의 패스 성공률도 김민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고 볼 경합 승률도 22%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현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평점 부여가 의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평점은 프라이부르크에서 주관적으로 매긴 것이 아닌가 하며 의구심을 표현하였습니다. 수비수가 공격수에 비해 높은 평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민재는 이날 무실점으로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157개의 패스와 공중볼 경합에서 100%의 승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케인보다 낮은 평점을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에 대한 평점 부여가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최소한 김민재는 2점이어야 한다. 케인이나 고레츠카와 비교해도 김민재의 활약이 더 눈에 띄었다라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3점만 준 빌트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놀라움의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비수에게 지나치게 낮은 평점을 주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특히 김민재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라고 지적하며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실점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센터백 2명 모두가 3점이라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다수의 매체에서 김민재를 주간 베스트팀의 멤버로 꼽는 등 그의 활약을 고무적으로 평가한 반면 빌트의 평가는 이례적으로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김민재가 보여준 뛰어난 능력과 활약, 그리고 앞으로 그가 펼칠 활약에 큰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졌습니다.